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을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 점검할 사항이 있어서 모셨는데요. 일단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김병주 의원이 제보하던 내용 들으셨죠? 네, HID는 믿기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정은 참수 부대입니다. 네. 북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선관위 일을 하는 것이 윤석열 빨리 몰아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요. 지금 정보사도 그러니까 연루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 연루됐죠. 다. 국정원도 연루됐고 다. 바로 지금 오늘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전직 국정원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 방송에서 아주 원초적인 궁금증을 제기를 했는데 아무리 그러니까 짧게 잡아도 11월부터는 이미 그 모의 실행에 들어간 것 같은데 국정원은 몰랐느냐?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냐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홍장원 1차장 전이죠. 이제 전이부터 해야 되는데 홍장원 전 1차장이 이야기했던 것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위치 파악 이런 걸 요구를 했다, 체포를 이야기했다 부분에서 엇갈리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저는 진실을. 홍장원 예. 1차장을 신뢰합니다. 그래요? 믿습니다. 예. 그리고 조태용 원장은 은폐하려고 말을 시도하는 것이 사실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선 홍장원 1차장은 진정한 국정원맨이고 물론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김용현, 예. 충안파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고 또 김태호 예. 안보 2차장과 마포고등학교 후배 선후배로서 그런 실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태용 원장과 상당한 권력 투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국정원맨이고 블랙이었습니다. 사선을 몇 번 넘기고 국정원 요원으로서 성공한 사람인데 아하. 제가 볼 때는 국정원이 몰랐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정보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몰랐다고 하면은 국정원을 탓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잘된 것이다. 아니 근데 국내 사찰하면 안 되죠. 근데 예. 지금 그 모의 작당했던 사람들은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글쎄요, 군인 정보인데 군인하고 장관 이런 공직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인은 또 방첩사에서 하고 있고 예. 국정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정보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원이 캐치를 못했을 수도 있다 하는데 홍장원 전 1차장의 말씀은 전폭적으로 신뢰한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원장은 제끼고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를 했던 걸까요? 그게 실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검찰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홍장원 1차장을 소환한다고 하는데 그 라인이 예. 김용현, 충안파, 예. 육사파 예. 이 사람들로 이어졌기 때문에 김용현 혹은 김태호 2차장과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장은 패싱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직통 때린 거다. 그렇죠. 홍장원 1차장한테. 예.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또 전화를 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체포해라 네. 하는 얘기를 하니까 네. 홍장원 1차장이 미친놈이네 하고 끊어버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실을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무회의에 갔다 와서도 차장회의에서도 이런 방구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차장회의 후에 네. 홍장원 1차장이 이러한 사실을 원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고개를 돌려버리던 것 아니에요. 네. 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예. 네. 아, 그렇다. 그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국정원에 앉히려고 했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을 할 거고 어제 그제 예. 국회 로텐달 홀에서 유튜브 취재 편의점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상민 장관을 우리 민주당이 탄핵하려고 하면은 예. 바로 본회의에 보고하면은 사퇴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조태용 원장은 수명을 다 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장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임명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진행자가 아니 이 판국에 어떻게 국정원장을 지명합니까? 그것이 윤석열이다. 아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장원 1차장 지금 그 사실상 경질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경질이죠. 경질시키고 지금 오호령 그러니까 국정원장 특보를 지금 안 찼다라는 거잖아요. 인사를 직접 한 거잖아요. 이거 대통령 예. 인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은 6일 날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얘기를 저희들은 듣고 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말한다 하면은 한동훈에게 당에다 모든 권한을 일림한다. 그러니까 두 한 씨가 나서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1차장 임명은 합법적이었다. 6일이니까. 그렇죠. 인사를 한 게. 예.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분은 서울대 출신으로 국정원에 들어와서 주로 해외 업무로 아, 해외 파티에 있었나요? 예, 해외 파티에 있었고 예. 대미 예. 이 관계에 정통한 바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영남 출신으로 지극히 지방색이 강한 그러한 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영남 출신입니까? 아, 당연하죠 그거야 뭐. 당연한 겁니까? 예. 그래요. 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계엄을 작당 모의한 세력의 범위가 어디 정도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수계는 예. 역시 충안파입니다. 네. 세 수계. 예.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즉 방첩사령관 여기에서 모의가 됐는데 네. 과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관계가 없겠느냐 하는 것은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시를 할 게 네. 검찰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권력한테 충성을 해서 검찰이 또 죽을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속성상 표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서울고검장 아니에요? 네. 그분을 임명할 때 김주현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임명을 해버렸어요. 아, 패싱했습니까? 패싱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끝났다 하고 푹 주저앉았다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검찰과 예. 경찰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터진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잠깐만요. 잠깐 멈추고 전하는 말씀 듣고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박세현 특수본부장 이야기를 좀 잠깐 하셨는데 보도를 보니까 한동훈 대표의 학교 후배다 이렇게 좀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강남 현대고등학교 후배인데 예. 박세현 서울고검장 특수본부장은 자기 아버님이 박순영 검찰총장으로 김대중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했고 아주 저하고도 잘 알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친구, 술친구 가장 막역한 이 진영구 즉 한동훈 장인. 예. 그분이 진영구 검사장이 3기 아래지만은 이 박순영 중수부장 그리고 진영구 감찰부장으로 있으면서 대검에서 있으면서 그냥 술을 좋아하니까 같이 노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고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항맥으로도 얽혀 있고 집안으로도 얽혀 있는 그렇습니다. 사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박세현 본부장은 자기 할아버지도 외할아버지도 검사장. 예, 그래서 아주 성골들이죠. 완전 검사 집안이네요. 예, 한동훈도 자기 장인이 진영구 검사장, 예. 자기 처남도 검사. 예. 그래서 아주 끈끈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박세현 본부장이
한동훈과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걸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의심을 해요. 검찰이 왜냐하면은 이미 국수본이 김용현 압수수색을 하니까 재빠르게 검찰이 김용현이 과거에 근무했던 로펌에 연락을 해서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한테 들어와라. 자수 형식을 하면은 감경도 나중에 할 수 있다. 하니까 1시 반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스토리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된 겁니까? 그래서 긴급 접견을 했는데 지금 48시간 예. 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기재될 것인가? 저는 이것을 위해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소환하지만은 사실은 이 관계를 파낼 것입니다. 통화 내용 파.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윤석열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고 어떻게 했다 하는 육성 녹음이라도 전화해서 찾아낸다 하면은 이건 그날부로 바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수사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피의자로 발표했잖아요. 신병 확보도 할 수 있다고 보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죄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러한 상황들이 국수본에서도 또 자기들이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내놔야 돼요. 그래서 검경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4일 날 이번 토요일까지는 윤석열의 내란 주동행위 수괴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더 끓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욕이 상실해서 탄핵은 성립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사에서. 그러면서 먼저 대통령 권한을 마치 이제 그 행사하는 것처럼 도대체 누가 그런 권한을 주냐는 이야기가 당연히 지금 논쟁이 엄청 붙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의원님? 그건 양 한 씨가 대통령 노릇한 거예요. 그게 독했어요? 그건 이재명 대표가 아주 제 말씀을 잘했던데 제2의 내란이에요. 한덕수 미쳤죠. 대통령도 미치고. 그리고 더 잘못은 한동훈이 그런 권한이 없어요. 질서 있는 퇴진? 헌법은요. 합법적인 퇴진을 하라는 거예요. 헌법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이 있고 헌법의 명령은 탄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그러한 대통령 노릇 하지 마라. 저 이미 그분은 당도 게시판 등 당계판 싸우고 야당과도 싸우고 이제 국민과도 싸우잖아요. 이제 역사하고도 싸우잖아요. 이건 실패한 제2의 내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근데 지금 의원님의 전망에 따르면 주중에 그러니까 무슨 가시적인 수사 결과 1차로 나올 것이고 당연히 나오죠. 그거 나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의를 상실할 것이고 그러면 토요일에 탄핵 소추안 통과될 것이다라는 전망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차피 며칠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검찰이 돌아선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엊그제 검찰 같으면 내란죄 피의자로 전환시킵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체포영장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때 거기 영장이 김용현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홍장원도 불러들이고 다 불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